자, 안녕하세요. 다시 연화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요. 화학 반응에 이어서 화학 반응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화학 반응 다음에 우리가 왜 화학 반응식을 하냐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화학 반응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일어나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겠죠. 그래서 마치 방정식처럼 수학식을 쓰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재미가 있으면 되게 재밌고요. 그냥 무작정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과서는 2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설명부터 하고요. 노트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의 핵심 개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화학 반응식 이거 자체를 알아야 되고요. 이 화학 반응식 안에서 반응물은 무엇인지 또 생성물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수라는 게 나오죠. 자, 계수도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네, 요거 세 가지 알면 되고요. 자, 학습 목표는 앞서 배웠던 화학 반응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왜 선생님이 간단하게라고 했냐면요. 앞에 우리가 화학 반응 배울 때 계란에다가 식초를 부었어요. 그럼 계란 껍데기가 녹겠죠. 그리고 기포가 발생하죠. 이거를 문장으로 막 설명했어. 근데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외국 사람한테 이걸 또 막 설명하려면 영어도 안 되고 서로 소통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하거나 네. 혹은 언어를 하거나 이런 연구가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 자연과학보다. 자연과학은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그 영어로도 논문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과학 논문은 별로 영어를 쓸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수식이나 그래프로 끝나는데 그 수식이나 그래프는 사실 만국 공통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서로서로 결과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화학 반응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데에는 어쨌든 일정한 약속은 있어야겠죠. 더하기라고 쓰면 이건 더하기고 우리가 수학에서도 마이너스라고 쓰면 이거는 앞에 값에서 뒤에 값을 빼준다. 그리고 는이라고 쓰면은 저 왼쪽에 쓴 값과 오른쪽에 쓴 값이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 약속을 한 것처럼 화학 반응식에서도 약속을 하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 볼게요. 어째서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하얀 머리에 콧수염을 가지고 있고 남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수소 부피가 산소 부피의 2배가량 나오더군요. 아유, 뭐 저렇게 복잡하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앞에 나온 거,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과 생성된 것과 그리고 걔네들이 얼만큼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진짜 더 그냥 쉽게 나타내는 거는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내는 거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게 됐을 때, 자, 물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물을 요거 빨간 덩어리는 그냥 딱 봐도 산소인 걸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물은 H2O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빨간색이네. 산소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있습니다. 얘하고 자, 하얀색 알갱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거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빨간 것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물을 그냥 물 상태에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그냥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얘는 전기를 써서 전기 분해를 하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가해줘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보다 2배 더 많은 숫자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입자 모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매번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번거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로 나타내고 싶어서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화학식을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앞에 봤던 그 H2O 두 분자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H2O라는 화학식으로 쓰고요. 분자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수소도 H2라는 분자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산소도 이거는 이제 산소 기체가 되겠죠. 수소 기체. 네, 이거는 물 분자. 얘네들을 이렇게 문자로 써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앞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데 이제 앞의 의미긴 하죠.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반응을 그러니까 하기 전 재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이고 얘가 생성물,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이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는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에 나타낸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생성물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앞에 써 있는 거 있죠. 이 분자식 앞에 써 있는 거. 요 큰 글자, 첨자 말고요. 요 앞에 써 있는 거,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개수만 나타내면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즉, 두 개의 물 분자가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러분이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화 속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이게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내용이 어려운데 얘네가 만화로 나타내 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쉬워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쉬운 것처럼 해놨죠.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 만화는 무엇을 나타내는 만화냐면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그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만화예요. 그런데 얘네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암모니아라는 것은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하면 암모니아가 된대 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쓰기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썼어요. 자, 그러면 반응물은 두 개가 있으니까 질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를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암모니아가 생겨.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한글로도 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내 볼까? 라고 했어요. 자, 질소는 N2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소가 N인지 N2인지 N3인지 N4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N2인 것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질소라는 것은 통상 두 개가 붙어서 짝으로 나타날 때 질소 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기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소 분자는 N2예요. 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질소 분자는 N2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질소 원자는 N이죠. 근데 N2, N3, N4 전혀 다른 물질이겠죠.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질소 분자는 N2입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화학을 더 배우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왜 질소 분자가 N2일 수밖에 없는지도 배우게 돼요. 근데 그걸 먼저 설명하면 물론 여러분이 안 외워도 좋겠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막 더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단원에서는 질소 분자가 그냥 N2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마찬가지로 수소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수소 기체는 이것도 H2의 형태로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N2하고 H2하고 여기 또 올라오겠다. H2하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에는 그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학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로 이미 얘를 거꾸로 분해해 봤더니 그 암모니아는 수소 3개랑 질소 1개가 결합해 있는 애를 암모니아라고 하더라. 즉 암모니아의 성질을 띠려면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예요. N2H2 하면 안 돼요? N2H2 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식을 말하는 거니까 NH3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분자 이런 애들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쪽에 있던 원자의 개수하고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원자의 개수 N은 여기서 2개 있고 H도 2개 있었죠. 근데 여기로 갔더니 N이 1개 있고 질소가 1개 있고 질소 원자가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3개가 돼버렸어요. 난감하죠? 그럼 이 화학식이 틀렸냐? 아니고 아까 말했던 누구를 갖다 쓸 거냐면요. 개수를 맞추어주는 방법으로 쓸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다 개수가 1이잖아요. 생략돼 있으니까. 다 1인데 1로 하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자, 어떻게 맞춰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반응물에 질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생성물에도 개수가 2개가 되면 좋겠죠. 자, 요 간단한 거부터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N 지금 원래 있던 식이 N2 플러스 H2죠. 이게 NH3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N이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전체 2배를 해주는 거야. 자, 전체 2배를 해줘버리면 N은 이제 2개가 됐죠. 근데 H가 3개 있었는데 얘도 2배를 해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H가 6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N은 2개 있는 거는 이제 맞아졌죠. 2개가. 이거 2개가 맞아졌는데 H는 여기에 2개 있었죠. 근데 6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H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소 앞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얼마를 넣어주면 6이랑 맞춰지죠? 그렇죠. 3을 넣어주면 6이랑 맞춰지죠. 이렇게 하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제 여러분은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반응하여서 암모니아 분자 2개를 만들어내는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을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한다? 네,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죠.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있어요. 책에다가 적으세요. 자, 다음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무엇인지 화학식으로 써보자 라고 했죠. 그러면 반응물은 자, 반응한다는 거는 재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쪽이 반응, 만들어진 것이 생성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응물에다가는 H2, 그 다음에 O2 적으시면 되고요. 생성물에는 H2O, 네, 물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수소 기체하고 수소 분자,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여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뭐 분자식 이런 게 나는 아직 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이게 서툴다. 그러면 무조건 적으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알아야지. 그죠? 자, 지금 알면 되니까 너무 난감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H2, O2, 그 다음에 요게
반응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물, 그 다음에 생성물은 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외선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에 도심에서는 산소가 오존으로 변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산소하고 오존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 근데 이걸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O가 하나 있으면 이거는 산소 원자라고 했죠. 공부 열심히 하거나 그 수업을 잘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할 때 책 옆에나 노트 옆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또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필기하셔야 돼요. 자, O2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산소 분자, 즉 산소 기체,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 공기 속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뭔가를 태울 수 있는 거, 연소시키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게 O2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O3가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을, 자, 산소가 오존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키워드는 자외선이 강하고라고 돼 있죠. 자외선이 강하고라고 하니까 얘가 되는 반응에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자, 이 O2가 O3가 돼야 되는데 요거 두 개가 안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배수 하시면 되죠. 그래서 3 이게 236 되죠. 236 그다음에 326 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타낸 거고 사실 진짜는 실제로는 이제 자외선이 쬐면요. O2가 O 플러스 O로 살짝 나뉘어요. 그럼 혼자 돌아다니는 O가 있겠죠. 혼자 돌아다니는 O랑 옆에 또 그냥 돌아다니는 O2가 있잖아요. 얘가 O3가 돼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식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개수 맞추는 것만 꼭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약간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오존할 때 그 오존층과 오존 경보할 때 그 오존이 도대체 뭐냐? 얘네 다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르지 않고요. 같은 애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비유할 때는 이렇게 비유하죠. 똥이 미안 하지만 여러분 다 좋아할 건지 알고 있어요. 자, 똥이요. 만약에 교실 한가운데 똥이 있어. 자, 이거 뭐예요? 재앙이죠? 완전 테러지, 테러. 교실 한가운데 똥이 있으면. 얘는 안 돼요. 근데 얘가 교실에 안 있고 만약에 밭에 거름으로 있다. 그러면 얘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똥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좋은 역할을 할지 나쁜 역할을 할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존도요. 어떤 거냐면 오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거가 있으면 숨도 막히고 막 그 호흡곤란도 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오염 물질인데 이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이 사실은 지구에 이제 지구 지표가 있으면 여기 위에 성층권은 대략 뭐 한 25km쯤에 여기에 만약에 오존이 있어요. 오존층이 아주 얇게 있는데 층이라고 할 것도 없이 되게 얇게 있는데요. 이게 O3가 O2랑 O가 됐다가 또 O가 O2가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오존의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O3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면 이 O3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가지고 O3가 O 플러스 O2도 됐다가 O2 플러스 O가 다시 O3도 됐다가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자외선을 먹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3는 자외선을 가지고 노는 애니까 O3가 여기 오존층이 있어야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태양의 유해 광선을 지표에 살고 있는 우리 물속에 안 살잖아요. 그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존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외선이 이제 너무 강한 여름에는 우리가 요 밑에 그 자동차들을 막 굴리잖아요. 근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들 속에 이 오존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매개체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질소 같은 게 그런 건데 산화질소 같은 게 그런 애들이 들어있을 경우에 여기서 나오는 애가 여기
버젓이 산소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이 산소랑 바깥에서 여름이어서 특별히 많이 들어온 자외선이랑 얘랑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어떤 물질이랑 이게 옆에서 야 니네 어떻게 결합해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지표상의 오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표상의 오쓰리가 생겨버렸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고 오존 경보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오존이라는 것은 오존층의 오존과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은 같은 애지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뭐 이제 조금 더 가면 그 고생대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고생대 앞에는 성캄브리아대가 있거든요. 엄마야. 자, 성캄브리아대가 있는데 그 고생대 앞에 성캄브리아대가 있고 고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 살고 있죠. 그러면 이 고생대 초반, 초중반에 이 전까지는 전부 다 물속에만 살았어요. 물속에 생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고생대 중반에 육지로 기어 나와요, 애들이. 육지로 살짝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때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물속에 그 광합성하는 애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산소가 그 지표 부근에 쌓이면서 이 많아진 산소들이 위로 올라가서 자외선을 받아서 O3를 만들어가지고 성층권이 만들어지고 이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생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모두 물속에서 살고 있던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것도 이때 만들어졌던 오존층의 영향이다. 그러면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는 다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어쩌면 인어공주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봐요. 근데 물속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일본에서는 또 원전 때문에 이제 오염수가 물로 뭐 들어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진짜 어디 살 데가 없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테라포밍을 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승리호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가 이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예상컨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지구를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교과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거 할게요. 노트 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